우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좌표로만 인식합니다. 위도, 경도, 높이라는 측정 가능한 수치들로 모든 장소를 파악하지요. 하지만 과연 모든 좌표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사람이 오래 살았던 방, 누군가 마지막 숨을 거둔 자리, 끝없는 울음과 절망이 쌓인 장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좌표가 남습니다. 감정의 좌표, 기억의 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좌표 위에 종종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의 혼령이라기보다 공간이 기억하고 있는 영혼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지상의 좌표를 갖게 되는 걸까요? 영혼은 어떻게 공간을 기억하는 걸까요?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의 문제로 수렴됩니다. 바로 기억이 어떻게 물질을 초월하여 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철학, 무속, 심리학, 물리학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학문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죽은 자의 영혼이 특정 장소에 머문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직관적 인식일까요? 인간은 지구 위를 물리적 좌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소를 통해 위치를 표시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이 좌표계 위에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기억과 감정의 떨림이 남은 위상 공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귀신의 좌표는 위치 추적 장치로 표시할 수 없고 그 대신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은 지점에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고로 죽은 곳, 자주 울던 방, 강한 원한이나 애정이 얽힌 장소는 그 사람의 정신적 좌표가 고정된 곳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지상 좌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 공간의 떨림 속에 새겨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특정 건물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경험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심리적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착각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해마라는 뇌 부위에는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공간의 위치 정보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특정 장소를 기억하는 것은 이 장소세포가 그 공간의 주소를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장소세포가 단순히 공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과 감정까지 함께 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새로운 공간에 놓였을 때 장소세포가 사물의 위치 정보나 일정한 간격의 거리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세포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공간을 단순히 기하학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환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전통 신앙인 무속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혼과 백의 분리로 설명합니다. 혼은 정신을 주관하는 기운이고 백은 육체를 주관하는 기운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불안정하거나 감정이 강할수록 혼은 제자리를 잃고 지상에 머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사, 원한을 품은 죽음, 한을 품고 죽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때 혼이 머무는 곳을 정점이라 부릅니다. 혼이 현실과 영계 사이에 고정된 좌표라는 뜻입니다. 무당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혼이 아직 길을 못 찾아서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다고요. 이때 말하는 자리가 바로 귀신의 지상 좌표입니다. 그 자리는 물리적으로는 단순한 장소이지만 영적으로는 떨림이 멈춘 공간, 즉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 됩니다. 한국의 민속 신앙에서 영혼은 크게 사령과 생령으로 나뉩니다. 사령은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으로 가는 영을 말하고 생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사령 중에서도 조상의 설령은 제사를 통해 후손들과 소통하며 가문을 보호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절하거나 횡사 또는 객사한 영혼이 원한이 풀리지 않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원령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설령은 3년상을 치르면 저승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례인데 원령은 3년이 지나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원한이 풀릴 때까지 살아있는 인간을 괴롭힌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악령의 원한을 풀어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무속 의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진옥이굿, 오구굿, 씻김굿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굿은 그 터에 남은 기억, 즉 혼의 좌표를 해제하고 새로운 좌표로 옮기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혼을 천도한다 또는 길을 열어준다고 표현합니다. 즉 굿은 기억된 공간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터의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터가 세다, 터가 눌렸다, 터가 온다는 표현은 그 장소가 과거의 사건을 여전히 품고 있음을 뜻합니다. 터가 센 곳은 기운이 강한 곳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은 터가 좋은 곳이고 흉가라고 불리는 곳은 터가 나쁜 곳입니다. 이러한 터의 개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집단적 경험과 관찰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현상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존재는 떨리는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의식 역시 뇌파와 생체자기장으로 표현되는 파동 현상이지요. 죽음 이후 이 파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에 미세한 기운 무늬로 남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흔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한 감정으로 죽은 사람의 뇌파가 그 장소의 자기장 무늬에 미세한 변화를 남기고 그 변형이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다면 그 공간은 기운의 좌표로서 귀신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20세기 초 양자역학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갖고 있듯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브로이는 1924년에 물질파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입자라고만 생각되었던 전자의 움직임이 파동의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을 물질파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떤 것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본질입니다. 모든 존재는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입자로 보이기도 하고 파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또는 상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람의 의식도 이러한 물질파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의식의 파동이 공간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측자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입자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불확정성 원리,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얽힘 현상 등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발견들입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원리를 거시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시세계의 원리가 거시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나 영혼 같은 현상도 어쩌면 양자역학적 효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은 기억이 신경세포 연결의 강화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들은 시냅스라는 연결점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시냅스는 두 신경세포에서 나무가지처럼 뻗어나온 돌기들이 이루는 틈새입니다. 하나의 신경세포에는 수만 개의 시냅스가 있고 사람의 뇌 속에는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인 기억저장 시냅스를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신경세포가 활성화될 때 그 말단의 시냅스 부분이 형광빛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포 기억을 저장한 생쥐의 해마를 살펴본 결과
기억 저장 세포 말단에서 많은 시냅스들이 활성화를 의미하는 형광빛을 띄었습니다. 강한 기억일수록 더 많은 시냅스가 구조적 변화에 참여했는데, 이는 기억이 강할수록 시냅스 연결이 강해졌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기억이 신체 밖 환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매일 울던 방, 기도하던 절, 노래하던 장소, 그곳의 공기, 소리, 온도, 빛의 무늬에는 그 사람의 감정 리듬이 반복적으로 새겨집니다. 즉, 공간 자체가 하나의 기억 저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의 장소성이라 불렀습니다. 융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삶에서 억압되거나 잊혀진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되는 반면,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적인 정신 구조입니다.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 역사와 진화 과정에서 쌓인 보편적인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원형은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공유해온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미지나 무늬입니다. 어머니, 영웅, 그림자 같은 원형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실제로 많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임상 치료를 했는데, 그들의 꿈이나 망상 가운데 현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태고적이며 신화적인 상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이 정상적인 사람의 꿈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도 그 공간 자체의 무의식적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그 사람의 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생활한 공간의 무늬에도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제안한 홀로그램 우주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모든 공간은 그 안을 지나간 존재의 흔적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단순히 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파동이 남긴 잔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향은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빛의 강도, 시간대, 정서 상태 등이 맞을 때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중에만 귀신을 보고 어떤 사람은 특정 방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말하지요. 이는 실제로 귀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간에 남은 영혼의 떨림과 인간의 뇌파가 울림을 일으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영혼이 공간을 기억한다기보다 공간이 영혼을 기억한다는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뇌과학에서 밝혀진 섬광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매우 감정적인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입니다.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당시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억은 마치 순간 사진과 같이 또렷하게 기억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당시 자신이 먹었던 점심, 식사부터 그날 하루의 일정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감정을 동반한 죽음의 순간도 그 장소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도 공간에 남아있다가 특정 조건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순간은 그들의 좌표와 인간의 감정과 의식의 좌표가 일시적으로 겹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극도로 깊을 때,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할 때, 혹은 죽음 근처의 의식에 있을 때 인간의 떨림수는 평소보다 낮아지고 그 떨림이 귀신의 좌표와 맞물리면서 교차 지점이 열립니다. 이 교차점이 바로 귀신이 보이는 자리이며 무속에서는 이를 영문 또는 귀문이라 부릅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문이 특정 조건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문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의식의 문, 지각의 문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면서 평소에는 감지하지 못하던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측자가 측정 결과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대상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관측자 효과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가 참여하는 측정의 이런 구조가 일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를 보고자 하면 입자를 볼 것이요, 파동을 보고자 하면 파동을 볼 것이라는 상보성 원리처럼
귀신을 보고자 하는 의식 상태에서는 귀신의 좌표와 인간의 좌표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믿고 싶어서 보이는 환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 상태가 특정 주파수로 조율되었을 때 평소에는 감지하지 못하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중에는 무수히 많은 전파가 날아다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접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특정 주파수에 맞추면 그 주파수의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도 특정 상태로 조율되었을 때 평소에는 감지하지 못하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귀신의 지상좌표계는 공간 속에 남은 감정에 남아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공간을 기억한다는 말은 사실상 공간이 인간의 감정을 기억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방, 모든 땅에는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 쌓인 파동들이 때로는 잔향으로, 때로는 형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뿐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혼백의 분리, 터의 기억, 굿을 통한 천도는 모두 이러한 공간의 기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현대 과학의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관측자 효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이 밝힌 해마의 장소 세포, 기억의 부호화와 저장 과정도 공간과 기억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융이 제시한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은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기억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무의식을 다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고 그 아래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으며 마음의 한가운데 바로 자기가 있습니다. 융은 한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 대립 구도를 이루면서 이러한 대립 속에서 끝없이 조화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기억은 단순히 개인의 뇌 속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환경,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상 좌표계는 감정과 기억과 기운이 남은 공간의 떨림 좌표입니다. 영혼은 죽은 뒤에도 그 떨림에 의해 공간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공간은 그 흔적을 기억하고 특정 조건에서 다시 나타냅니다. 인간의 의식이 그 떨림과 울림을 일으킬 때 귀신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속의 의뢰인 굿은 그 좌표를 해제하고 새로운 질서로 다시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귀신을 단순히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의 잔향과 기억의 파동으로 이해하는 깊은 탐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좌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감정의 좌표, 기억의 좌표, 영혼의 좌표가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층적 좌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그 좌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지상좌표계이며 영혼이 공간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과학과 신앙, 물리학과 무속, 뇌과학과 심리학이 모두 이 신비로운 현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 모든 관점들이 만나는 지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과 감정, 의식과 무의식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그물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했던 이유, 굿을 통해 혼을 달래고 천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며 그 존재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요. 현대 과학은 이제 그것을 파동으로, 기운으로, 정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분위기라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반면 어떤 집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단순히 실내 장식이나 채광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공간에 축적된 감정의 기억,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억이 많이 쌓인 공간은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슬픔과 고통이 많았던 공간은 무거운 기운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감정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과 기억은 단순히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도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것들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남아서 그 공간을 사용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긍정적인 감정과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좋은 기운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지상자 표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이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무속의 굿이 단순히 귀신을 쫓는 의식이 아니라 그 공간에 남은 부정적인 기억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채우는 의식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기억의 좌표를 해제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지상자 표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파동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의식과 감정은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흔적의 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